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형사 기소를 앞두고 트럼프 관련 민사소송이 예정돼 있던 법원 등 여러 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남성이 한 달 사이에 10번이나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덴버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직원 2명에게 총상을 입히고 달아났습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인도 제약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한 후 시력을 잃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비하 발언 논란으로 사퇴했던 LA 시의원의 지역구 보궐선거가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가운데 한인 후보도 출마했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상했습니다. 일각에선 금리 동결론이 제기됐지만 연준은 물가 안정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연준은 통화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 거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오늘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 금리는 이제 4.75%에서 5% 구간으로 올라갔고요. 우리와의 금리 차이도 1.5%포인트로 더 커졌습니다. 지난해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채권값이 크게 떨어진 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은행 시스템 안정을 위해 이번엔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센 상황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와 관련해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오늘 논의선상에 있었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연준이 물가를 잡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강력하며 연준은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재차 강조하면서 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to keep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Reducing inflation is likely to require a period of below-trend growth and some softening in labor market conditions. 네, 사실 오늘 0.25%포인트를 인상한 것보다는 연준이 내놓을 최종금리 전망치가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서 5%에서 5.25% 구간으로 제시를 했는데 지난해 말에 내놨던 수준과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죠. 지난 7일 의회에 나와서 최종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었는데 은행 위기 사태로 이건 사실상 없던 얘기가 됐습니다. 최고 5.25%니까 올해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거란 계산이 나옵니다. 오늘 금리를 일단 올리긴 했지만 올해 긴축 강도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1%에서 3.3%로 높여 잡았습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올라갔다는 것도 긴축 강도가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고 했고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있을 땐 그렇게 할 거라면서 추가 인상 여지를 열어놨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고 최종금리 수준도 더 안 올라가면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오늘 모두 1.6% 안팎씩 하락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시장의 기대와 달리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박은 게 컸고 은행 위기가 미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발언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에 대한 거액의 환수 소송 재판이 열릴 예정이던 뉴욕 법원 청사 등
여러 장소에는 폭탄 테러를 경고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뉴욕시 소방국은 뉴욕시 로어 맨해튼 지역의 지방 법원 청사를 비롯한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폭탄 테러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맨해튼 법원에서는 지난해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환수 소송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당시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자녀들이 가족 기업의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낮추는 수법으로 금융, 보험, 세금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2억 5천만 달러의 부당 이득 환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날 전화를 걸어온 폭발물 협박 신고자는 트럼프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법원 외에 여러 곳에 폭탄이 설치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맨해튼 법원은 9.11로 폭탄 테러 협박 신고가 들어온 기점으로 법원 청사를 폐쇄시켰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기죄 신문을 비롯 모든 재판 진행을 중단시켰습니다. 수색 작업 탓에 연기된 재판은 오늘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뉴욕 대배심은 오늘 오후 이를 하루 더 연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까지 확인된 폭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법원은 폭발물 신고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뉴욕 경찰청 역시 믿을 만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지만 첩보부와 협업해 잠재적 협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폭탄 테러 협박 메시지는 지난 주말 성추문 입막음 혐의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은 21일에 뉴욕에서 체포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지지자들에게 항의 시위를 촉구한 지 이틀 만에 이뤄져 사법당국 및 정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 남성이 한 달 사이 10번이나 체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클로비스 경찰서는 어제 프레즈노에 사는 38살 키스 체스테인을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체스테인은 지난 한 달간 클로비스 경찰에 6번, 기타 사법기관에 4번 등 모두 10번이나 체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체스테인은 차량 절도와 음주운전, 기물파손과 약물 소지 등 모두 33개나 되는 혐의로 9번 체포됐는데 모두 며칠 만에 석방됐다가 어제 다시 체포된 겁니다. 그의 석방 대부분은 연방법원 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범죄 유형 분류 지침에 따라 더 심각한 범죄자를 감옥에 수감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는 이유로 풀어준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범을 유발하는 형사 정책 때문에 결국 무고한 시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덴버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교직원 2명에게 총상을 입힌 뒤 도주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는 총상을 입은 10대들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교직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 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한 학생의 가방에서 총기가 발견된 후 교직원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으며 이후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달아났습니다. 총격을 가한 학생은 17세의 어스틴 라일로 밝혀졌으며 라일은 학교 내에서 요주의 인물로 감시 대상인 학생이었습니다. We are looking for the suspect. We will find that suspect, and we will hold that suspect accountable for his actions this morning in placing everyone in danger and certainly wounding the 2 staff members who were doing their job and trying to keep everyone safe at the time. 차량을 타고 달아난 용의자는 총기로 무장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2명의 무장 경찰을 학교 안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16세 소년 2명이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 경찰은 지난 화요일 10대 1명이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이 소년은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학생 2명이 더 총상을 입었다고 진술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한 중학교 인근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2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희생자의 신원이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총격 사건은 아니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숨진 2명은 각기 다른 학교 학생들이며 경찰은 갱 관련 여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인도 제약사의 인공 눈물을 사용한 뒤 시력을 잃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은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제약사 글로벌 파마 헬스케어의 안약 사용자들이 잇따라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에 감염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에즈리케어 인공눈물, 델산 파마 연고입니다. 이 제품들은 아마존, 이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약입니다. CDC에 따르면 현재까지 16개 주에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감염 사례 68건을 확인했으며 감염자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감염자 중 8명은 시력을 잃었고 4명은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CDC는 앞서 지난달 문제의 제품에서 녹농균이 검출된 사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CDC는 이 오염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 제품을 분석 중입니다. 녹농균은 토양, 물, 생활공간 어디에나 존재하는 강한 병원성 균으로 오염된 물 등을 통해 감염되며 감염된 부위에 따라 간단한 피부 질환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폐혈증까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녹농균은 통상 항생제를 투여해 치료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녹농균은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CBS 방송은 감염 확산 사실을 전하면서 이번에 검출된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 균주가 미국에서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고 항생제 10여 종에 대해 내성까지 갖춰 치료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감염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CBS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이 이번 녹농균에 감염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즈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아직 이 방법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없으며 이 치료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CBS는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교무실에서 지급한 그래놀라 바를 먹고 사망한 학생의 유가족들에게 거액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네브라스카주의 리버티 중학교 측은 교사가 준 그래놀라 바를 먹고 사망한 학생의 유가족에게 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는 지난해 5월 발생했습니다. 교사의 승인하에 교무실에 비치된 그래놀라 바를 먹은 14살 학생이 갑자기 알레르기 증세를 보였습니다. 즉시 양호실에서 약을 처방받고 주사도 맞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학생의 아버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시켰고 파필리온 라비스타 교육위원회는 사망자 보상에 대해 1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보상에 합의했기 때문에 사망한 학생이 어떤 종류의 알레르기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해당 교육부가 가입한 책임보험사에서 지불됩니다. 인종차별 비하 발언 논란으로 공석이 된 LA시 지역구의원 보궐선거가 다음 달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아이작 김 후보를 윤범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Yeah, let's go Cape Town. I see a lot of little short, dark people. Yeah, puro Oaxacan Koreans. 한인타운 주민들을 비하하는 등 녹취록 파문으로 누리 마르티네스 LA시 의장이 사퇴한 뒤 6개월 넘게 공석이었던 6지구 보궐선거가 다음 달 4일 치러집니다. 모두 7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기호 1번이 한인 후보입니다. 아이작 김 후보는 지역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한인으로 현역 정치인들의 염증을 느끼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이번 출마를 결심했다면서 이른바 3R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Redefine the role of council member to be a better, more caring, loving neighbor, and then to regain the trust of our community through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accessibility. And then we need to restore the health and well-being of our entire community and district. 이번 선거는 연이은 부패 스캔들로 LA시 의회가 비난의 중심에 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선거라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티노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에서 라티노 시의원이 논란으로 중도 사퇴한 상황. 결국 이번 선거에서 나타날 유권자들의 표심이 향후 다른 지역구 선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n city council, I just saw so much corruption after corruption after corruption, and just thought we could do something better. I also believe that we need more people like me, residents, normal residents, business owners, non-politicians, and people who look like me as well, to run and strengthen our democracy and really fight for the needs. 다음 달 4일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이 오는 6월 27일 결선에서 당락을 가리게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최소 상위 2명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이작 킴 후보는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을 투표로 이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벤나이스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약이 듣지 않는 곰팡이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감염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칸디다균 감염자가 지난 2019년 478건에서 지난해 2377건으로 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칸디다균 감염자는 지난해 359명으로 집계돼 3년 만에 무려 15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에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 검사가 전국에서 고르게 실시되지 않고 있어 실제 감염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균은 장기 요양병원 환자나 화학요법을 받는 암 환자 등 면역력이 떨어진 기저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인데 감염 시 사망률이 30에서 70% 사이로 추정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요양병원과 보건시설을 중심으로 엄격한 방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이 시작된 제네시스 GV70 전기차의 판매가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열린 전국 기자단 시승회를 취재했습니다. 애틀랜타의 베버리 힐즈라 불리는 버케드 빌리지에서 열린 시승회.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만큼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을 전략적인 홍보 무대로 삼았습니다. 엘라베마에서 생산되는 GV70 전기차는 연방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할 수 있는 첫 번째 모델입니다. The electrified GV70 is eligible for the federal EV tax credit. We're very pleased that the electrified GV70 has been classified as an SUV by the EPA, and so we're very glad that our customers will be able to take advantage of that benefit. GV70 전기차는 320kW 듀얼 모터로 429마력을 낼 수 있으며 고속 충전을 할 경우 80% 충전까지 18분이 소요됩니다. 한 번 충전으로는 236마일을 갈 수 있습니다. Electrified GV70는 부스트 모드가 있는데요. 485마력을 버튼 하나로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냐면요. 아이들에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만큼 너무너무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가져다 드립니다. 차량을 시승한 기자들은 GV70 전기차의 완성도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I got into the car was how quiet it was. I know it's an electric car. Usually they're all quiet, but this one is very quiet. So that's a luxury feeling in a vehicle to have a lot of quietness. 미국에서 생산 조립되는 제네시스 GV70 전기차는 이달부터 15개 주에서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제네시스 GV70 전기차의 판매 시작가는 65,850달러부터 시작됩니다. 제네시스 미국 법인은 연방정부 세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공습이 재개됐습니다. 미사일이 아파트에 떨어지고 학교 기숙사가 드론 공격을 받는 등 수십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유호윤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입니다. 아파트에 갑자기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있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주거 지역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포리자에 떨어진 미사일은 총 2발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І підтвердити факт, що Росія – це країна-терорист, яке нищить наше місто і цивільних людей. На сьогоднішній день прямий прильот, 2 будинки, постраждало 2 під'їзди. Вже на сьогоднішній день. 수도 키이우 인근 소도시에 있는 한 학교는 밤사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키이우를 떠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드론 공격으로 학교 기숙사 건물 상층부가 붕괴된 가운데 현재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20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란제 샤이드 자폭 드론이 공격에 활용됐으며 러시아가 발사한 21대 드론 가운데 16대는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중국과의 정상회담 이후 공습을 재개하면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도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있는 세바스토폴 항구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았지만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미국은 동맹과 함께 추가 제재를 논의할 거라고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에 출석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할 경우 동맹과 함께 제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무기 지원에 따른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유럽과 한국, 일본 같은 민주주의 파트너들이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 상원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On the question, and so we're actively talking to them about what it is we would do in the event that that happened. But my hope is that China, having heard not just from us, but from many countries, including. 블링컨 장관은 다만 시진핑 주석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에도 중국의 대러 무기 제공, 이른바 선을 넘는 행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의 우크라이나 지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중국은 이 같은 주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부터 중국의 움직임을 동맹과 공유했으며 각국 정부는 중국 지도부에 무기 지원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무기 지원을 우려하는 수준인 만큼 미국은 논의 대상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아시아의 주요 동맹인 한국은 포함됐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